자, 원익 IP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IPS는 자, 1세대 반도체 대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전문 기업이고요. 오늘 주가 원에서 오늘 올라온 쪽에 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올라온 쪽에 보면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이죠. 텍사스에 있는 테일러팹. 자, 여기에다가 내년부터 CVD, ALD 장비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CVD 증착 장비 업체고요. 요게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 1세대 쪽에 전공정 장비 대표 기업들이에요. 원익 IPS 같은 경우가 OLED를 쓴다 그러면 OLED AP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원익 IPS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 뭐 국내 유일 공급사 선정 이렇게 되어 있죠. 국내 유일 공급사, 이제 해외 쪽에서도 받고 있는데 현재는 유일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이 설비 투자로 수조짜리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 혼자서 다 하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해외 쪽에서도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뒤쪽에 본다 그러면 이쪽에 이 장비주들 같은 게 예를 들면 증착 장비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증착 이래가지고 두들긴다든가 뭐 어떤 형태가 마찬가지예요. 식각이 됐건 증착이 됐건, 그래서 두들겨보면 ALD 장비 원익 IPS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CVD 원익 IPS 혼자 하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밴더들이 이제 쭉 나온다 그러면 우선 이제 수조 원짜리 자체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테일러팹 공장에다가 대고 요 설비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한 방에 3조짜리 발주를 다 때려버리는 이런 형태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한 방에 되면 모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공정이 반도체 공정이 8단계의 공정이 있는데 이 8단계 공정에 들어가는 걸 한꺼번에 다 때려가지고 발주를 하느냐,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죠. 우선은 클린룸 같은 경우 이런 것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공정 장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맨 뒤에 후공정 검사 장비 들어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쭉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한 방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먼저요, 1차 대표 종목이니까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쪽에서 이제 유일이다, 이렇게 유일공사 공급,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물량으로만 친다 그러면 언제나 유일 공급사가 돼요. 이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AP 시스템에도 이런 식의 이유는 똑같이 될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에서는.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치죠. 그럼 다른 장비 다루는 종목들 같은 경우, 그럼 다른 장비들 다루는 종목 같은 경우는 또 거기 또 유일하게 또 국내 유일 공급사 이런 논리를 갖다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왕년에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시가총액이 꽤나 높은 종목이긴 한데, 저희가 이 종목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적게 다루는 이유 같은 경우는 우선 여기 원익 홀딩스 같은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라인이 조금 다른 이슈 가지고 올라 들어오는 거니까요. 이 유진 테크라든가 뭐 테크 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꽤 자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익 IPS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나오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적어요. 이 원익 IPS 같은 경우가 지금 얘가 분할해서 이겁니다. 분할해서 떨어져 나온 기준으로 시총 3조예요. 분할해서 떨어져 나온 기준으로 시총 3조짜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리노공업하고 비교를 해봐도요,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나오질 않아요. 타크인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150% 이렇게 올라 있지 않습니까? 105%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 꽤나 덩치가 큰 종목들인데요.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가 1차 이쪽에서는 빼고요. 여기서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지금 44,000원에서 92,000원까지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100% 이상 올라 들어갔죠. 그런데 이 원익 IPS는 이 지금 올라온 구간이 이게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190% 기간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이게 지금 대바닥입니다. 극바닥에서부터 계산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 들어간 거예요. 예전보다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 들어갔는데 상대적으로 이 변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질 않기 때문에 요보다 더 빠른 종목들 쪽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반도체가 돌아오면 이 종목 같이 마찬가지 쪽들하는 게 인라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설명드린 게 조금 늦었죠. 추천 나가는 게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둔하게 움직이더라 최근 들어가지고 좀 빨라졌죠. 최근 들어서 이쪽에 바텀 보면 둔하거든요.
올랐다 쉬고 올랐다 쉬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 쪽에 여기 들어가지고 이제 좀 빨라져서 이게 지금 50%도 채 안 됩니다. 43,000원에서 여기도 17,000원 들어오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해서 40%예요. 그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없죠. 그래서 원익 IPS는 가장 먼저 등장해야 될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뒤로 가는 거고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되고 어김없이 돌아 들어가는 앞쪽에 쭉 다 보셨던 뭐 심텍이라든가 테스라든가 이게 반도체 각 부문별 그죠? 부문별 그리고 공정별 대표 종목들 이런 종목들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원익 앞에서도 원래는 가장 먼저 등장할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좀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내려가고 올라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기업 살펴보면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게 이제 알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면서 이런 소리 하고 있는지 참 희한한 소리들을 해놓고 있어요. 자, 원익 앞에서 기업 개요로 보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라고 하면 동사는 2016년 원익 홀딩스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솔라 셀 장비 부분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한 기업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요. 자 보시면 낸드, 디램, 레거시죠. 지금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 철저히 레거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낸드가 반도체 테마 열어보면 항상 낸드가 맨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자, 반도체들 올라들어간 쪽에 테마 쪽에서 부문별로 살펴보게 되면 계속해서 낸드가 맨 위에 있잖아요. 낸드 여기 이런 거 테크윙, 테스, 원익 IPS, PSK,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요. 이런 종목들이 전공정 장비에서 삼성전자의 1차 밴드 가장 유명한 종목들이죠. 자,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2016년서부터 제가 지금 9년치 차트가 걸려있죠. 자, 원익 홀딩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익 홀딩스로 들어가게 돼서 보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의 인적 분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자, 여기 보이십니까? 네? 예상 코스닥 개장 때부터 있던 회사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개장 때부터 있던 회사예요. 90년대에. 코스닥 시장이 오픈될 때부터 존재하던 회사예요. 이거. 원익 IPS라는 이름으로 코스닥 개장 때부터 있다가 분할을 했어요. 기업 분할하고 대부분 다 이런 형태로 구성 들어가잖아요. 분할을 하고 주력 사업사가 원래의 이름을 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지주사로 홀딩스로 이름 바꾸는 거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똑같죠. 이거 다 이런 식의 구성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익 홀딩스로부터 분할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원익 형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형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홀딩스로부터 분할이 된 게 아니라 원익 IBS가 그냥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홀딩스가 그 이름을 그냥 가져가 있는 거가 분할자회사 이름을 준 거야.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코스맥스가 2014년에 여기서 2014년에 새로 상장을 해서냐? 아니에요. 코스맥스 BTI가 여기 이제 홀딩스 지주회사 같은 경우를 역할하고 있죠.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스맥스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코스맥스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주력 자회사가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회사가 이제 나머지가 이제 홀딩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똑같죠. AP 시스템 똑같죠? 주력 사업 분할되는 주력 자회사가 이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원래의 AP 시스템은 지주사 APS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쪽의 구조하고 지금하고 이제 조금 다르게 되는데 원익 IPS의 이제 원래 흐름들 같은 경우도 살펴보게 되면요. 이번에 이제 원익 홀딩스로 이 로봇 이슈를 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 들어갔습니다만 예, 기업계에서도 보다시피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주성 엔진 같은 종목들처럼 똑같습니다. 반도체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원익 그룹 전체로는 소재도 하고 자
소재도 다루고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 따라서 올라 들어가고 내려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1세대 쪽에 라인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1세대 라인 종목 중에서 1세대 전공정 장비에 리노코업 같은 애들 빼고요. 이제 이 장비주들 삼성전자의 발주가 되면 실적이 플러스 갔다가 삼성전자 발주 끊어지는 중에 실적이 마이너스까지도 들어왔다가 이렇게 날뛰는 이쪽 줄 종목 중에서는 변동이 가장 적었던 종목이 적은 쪽에 들어가는 종목이 이 원익 IPS가 되는 겁니다. 변동이 가장 적어요. 이게. 네, 이번 케이스 지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라서 저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경우 앞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원래요 처음 들어가는 국면에서는 다 국내 유일이에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지금 CVD 이쪽에서 이제 여기서는 국내 유일 공급자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것처럼 반도체 공정이 뭐 식각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쭉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거면 노광, 식각, 노광은 이제 우리 조컬 쓰지를 않습니다만 노광, 식각, 뭐 세정, 검사 이렇게 쭈루룩 나오잖아요. 거기서 먼저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 다 국내 유일 공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료를 가지고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서 이렇게 놀라울 정도의 뭐라서 이 이슈에 혹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쪽에서부터 쭉 보여드렸잖아요. 예, 반도체 1세대자 반도체 장비 국산화의 1세대 종목이기도 합니다. 주성 같은 종목들과 함께 반도체 장비주 국산화의 1세대 종목이에요. 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1세대 종목은 솔브레인이고요. 솔브레인이고 그리고 이 원익 IPS는 저 앞쪽에서부터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반도체 장비 국산화의 1세대 종목이에요. 그래서 거의 장비 쪽에 관한 빠지지 않는 종목이죠. 근데 요게 그래서 이거는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쪽 라인 같은 경우로 이게 잡고 들어가는 눌린 쪽에서 잡고 들어가는 지금 유형이 전형이 되는 거고요. 위로 추격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지금 워낙에 날아들어가서 그러는데요. 28배예요. 28배. 각 부문별 섹터의 대표주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지금 이게 그렇게 낮은 수치로 잡히지는 않거든요. 자, 앞쪽에서 나왔던 예를 들면 같은 낸드 프레시 쪽의 종목들 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테스 13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그래서 최초 유일 공급자 안 될 것 같으면 다 유일 공급자 돼요. 어차피 똑같이 텍사스 공장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리틀 삼성전자 유진테크 같은 케이스로 보게 되면 유진테크는요. 얘는 뭐 국내 유일이라는 소리 그러면 이런 식의 편칭이라면 얘도 뭐 그 이후에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얘는 뭐 실적 개선 안 되나요? 네? 얘도 이쪽 부분으로 친다는 국내 유의로 들어가요. 이거 별명 얘기 들었잖아요. 리틀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뭐 하면 거기 어김없이 빠져서 반드시 끼어 들어가는 종목. 얘도 마찬가지 신고가고요. 얘가 지금 23배입니다. 23배인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익 홀딩스 같은 쪽에 이 슈팅의 영향도 어느 정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익 IPS가 이 종목들보다 밸류에이션이 더 높게 들어가는 적이 거의 없는데 지금 더 높거든요. 원익 홀딩스의 폭주 영향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익 홀딩스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반도체만으로는 원익 IPS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독보적인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 압도적으로 독보적인 회사처럼 나와 있습니다만 그거 아닙니다. 이런 애들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압도적으로 독보적인 회사라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도 보셨잖아요. 유진테크 같은 애들 적자 안 가지 않습니까? 얘는 적자 같잖아요. 이게 뭐 압도적으로. 네? 그래서 내년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900에서 1300억 들어가니까 뭐 이제 50% 정도 수준 뭐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50% 수준. 그럼 저 뒤쪽에서 돌아 나오는 기업들, 뭐 심텍 같은 회사들, 뭐 이런 쪽 회사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 600억에서 800억, 여기는 50%가 조금 안 되고요. 뭐 심텍 같은 회사들도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이거 뭐 엄청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여기는 3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대단히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서 돌아나갈 때 노려서 잡고 들어가는 형태로 구조를 노린 건지 위로 따라가는 종류의 종목은 아닙니다. 자, 원익 IPS 오래간만에 보는 종목이라 이제 조금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원익 IPS였습니다. 자, 천재투데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자, 특징주에 너무 혹하지 마세요.
지금 특징주라고 해서 계속 내놓는 회사들 같은 경우, 언론사들 대부분이 다 설레발 전문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맨날 허구한 날 글로벌에다가 그 뭐 핵심에다가 무슨 별거 다니는 회사들 같은 경우 핵심 부품사라 그러고 뭐 탑티어라 그러고 뭐 글로벌 다 갖다 붙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에 혹해서 들어가면 당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꼭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더 좋은 종목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자 2차 전지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만은 못합니다만 반도체도 섹터가 전체로 다 같이 가는 거죠. 여기서 반도체가 섹터로 전체가 다 들어가는 쪽 같은 경우는 주로 소재부 탑라인에 있는 종목들하고 지금 이 원희가입해서 유진테크 테스 이런 거 같은 경우와 각 부문별 대표 그 다음에 전공정 장비 업체들 핵심 장비 업체들 이런 쪽의 라인들이지 저 뒤쪽 라인에 있는 종목들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케이스 다음에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2선 종목하고 3선 종목에서 또 아주 빠르게 따르더는 그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실적 개선이 되는 빠르게 개선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빠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르고 있는 전문가들은 최소 10년 이상의 실전 투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10년의 실전 투자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뭐 개인 투자자가 됐건 누가 됐건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를 모르고는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반도체 랠리 사이클만 최소 4번 이상을 본 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 랠리 사이클만 30번을 이상을 본 사람이고요. 그러면 이 예전에 이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얘가 지금 1차 밴드 종목인지 2차 밴드 종목인지 이런 것들 오래전부터 다 알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지금 쭉 잡아드렸잖아요. 1차 밴드 종목들 쫙 다 잡아드렸죠. 주요 종목들. 오르고 드시면 이런 거 도움 받으시면서 앞쪽에 가는 종목들은 못 잡았다 하더라도 뒤쪽에서 나오는 종목들 차례대로 다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